안녕하세요. 닥터스TV 센트럴 서울안과 김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안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노화된 수정체를 보시다시피 초음파나 레이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 빈 공간을 그냥 비워두게 되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전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원래 수정체를 대신할 인공수정체를 눈안에 꼭 넣어주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백내장 노안 수술의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렌즈의 광학부에 해당되는 이 동그란 부분은 한 평균 6mm 정도 되고 전체 이 공간 안에서 지지해주는 이 다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12mm에서 13mm 정도, 한 1cm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공수정체는 기본적으로 초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를 나뉘게 됩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다양해지게 됐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렌즈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심플한 구조의 초점을 하나 갖고 있는 이런 단초점 렌즈가 가장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단 이제 이런 단초점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눈 안에 있는 난시나 이런 걸 교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난시라고 하는 거는 그 마치 각막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생기는 게 난시이기 때문에 계란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시라는 건 항상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난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난시 교정 렌즈들은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표시, 축에 대한 표시가 항상 렌즈에 포함되어 있게 되고, 수술할 때 이것을 그 환자의 눈에 난시 축에 정확히 맞춰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난시를 정확하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초점 인공수정체도 그렇고 이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도 그렇고 초점 자체는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에다 빛을 통과시켰을 때 초점을 하나를 맺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시력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 단 먼 거리로 초점을 맞췄을 때는 가까이를 볼 수가 없고 또 초점을 맞췄을 땐 먼 거리를 볼 수 없는 안경이 필요하겠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렌즈에 초점을 여러 개를 만든 이것을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할 수 있고,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초점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는 렌즈를 통과한 빛이 이렇게 초점이 한 군데 맺고 다시 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아주 심플한 그 원리를 갖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를 환자의 시력에 맞춰서 정확하게 삽입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환자가 바라보는 어떤 시야에 대한 표시인데요. 이렇게 먼 곳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정작 이제 손 안에 놓고 볼 수 있는 이런 핸드폰이나 책 이런 것들은 이제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멀리 보는 기준으로 시력을 맞췄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반대로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핸드폰이나 책이나 이런 컴퓨터 같은 근거리가 잘 보이도록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대로 멀리 시야가 이제 흐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특징이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타입의 렌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인 렌즈의 하나입니다. 반면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렌즈를 통과한 빛이 이렇게 초점이 여기서 한 군데 맺고 두 군데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의 그 디자인 원리에 따라서 초점을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서 환자가 이제 눈 안에 삽입했을 때 원거리 쪽에 초점을 통해서 멀리를 잘 보고 또 동시에 가까운 데 초점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책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국내 식약청에 등록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종류만 해도 50종류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다양한 렌즈가 이미 출시되어 있고,
또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뭐 개발돼서 출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류가 무척 많은데 다초점 렌즈의 이제 광학부의 디자인, 빛을 나누는 원리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고 렌즈 자체가 눈 속에서 자리를 잡는 이런 이제 지지부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이건 저희가 C 루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타입이라고 해서 약간 네모지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렌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렌즈의 어떤 디자인과 광학 원리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종류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제 렌즈를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초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는 이중 초점, 삼중 초점, 뭐 연속 초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렌즈들이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초점은 초점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빛이 이제 우리가 눈 안에 들어가는 빛을 총 10개라고 했을 때 가까이와 뭐 멀리 또는 뭐 중간과 멀리 이런 식으로 빛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율에 따라서 멀리가 좀 더 많습니다. 멀리가 6, 뭐 가까이 또는 중간이 4 이런 식으로 렌즈들이 디자인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삼중 초점 렌즈의 경우는 보시면 초점이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맺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이중 초점이 멀리와 가까이를 보게 되면 중간 거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 보는 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와 중간 거리, 가까이 이런 식으로 빛을 세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렌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멀리가 5, 중간 거리 2.5, 근거리 2.5 이런 식으로 총 10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런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중 초점과 삼중 초점이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근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볼지 먼 거리를 얼마나 설명하게 볼지 이런 것도 여기서 이 비율과 연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는 연속 초점 렌즈라고 하는 거는 초점을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딱 한 지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연속적으로 맺게 하는 그런 광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 렌즈를 멀리가 보도록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게 멀리서부터 중간까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신에 이제 근거리는 좀 약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렌즈를 디자인하는 거고 오히려 연속 초점 렌즈를 중간 거리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멀리는 좀 약하지만 중간 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또 볼 수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요새는 컴퓨터부터 핸드폰까지 내가 다 잘 봐야 한다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 연속 초점 렌즈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좀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초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근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근거리는 보통 책이나 신문, 핸드폰 보는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는 한 30에서 50cm 정도 사이의 거리를 근거리라고 하고요. 중간 거리는 곧 중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요리를 할 때, 주방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 서서 뭐 식탁이나 뭐 싱크대 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리가 이제 중간 거리에 해당이 되고, 뭐 골프에서도 뭐 퍼팅 거리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 거리라고 합니다. 자동차에서도 운전할 때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리 이것도 이제 중간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수치로는 한 60cm에서 한 1m 사이 거리 그 정도를 중간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원거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시력을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시력을 어디서 잰다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최소 3m에서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력표를 읽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거리 시력에 해당이 됩니다. 집에서도 TV 보는 거리는 이제 원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일상생활의 대부분, 특히 뭐 운전을 하면서 멀리 보거나 또 야외 활동하면서 보거나 뭐 다가오는 버스의 번호판을 알아본다거나 뭐 계기판을
뭐 표지판을 안내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력은 원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렌즈의 광학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초점 렌즈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굴절형과 회절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굴절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을 나눌 때 어떤 원리로 나눌까 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심플한 디자인의 렌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살짝 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위쪽하고 아래쪽을 나누는 이런 빗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렌즈는 위쪽에 한 60% 정도를 원거리 초점을 갖고 있고요. 밑에 한 40% 정도를 근거리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심플한 원리로 나눠서 보는 이것이 이제 굴절형 렌즈고 이것은 그 위의 도스와 아래 도스가 살짝 다른데 각각은 단초점 렌즈와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단초점 렌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은 빛 번짐이 좀 적고 대비감도라고 그래서 좀 선명함이 좋고 이런 것들이 이 굴절형 렌즈의 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회절형 렌즈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렌즈 표면을 보시면 이런 이제 빗금 무늬 같은 동심원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단층으로 보게 되면 표면에 아주 작은 계단들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통해서 빛이 꺾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파동 원리를 이용해서 초점을 추가로 만드는 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절형 렌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원하는 거리에 초점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기가 되게 좋아서 근거리 시력 같은 부분에서는 회절형이 조금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 동심원의 계단 때문에 빛 번짐이 조금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간 시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뭐 대비감도가 약해진다. 그거는 이제 선명함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절형 렌즈들의 특성입니다. 실제로 이 굴절형과 회절형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내장 수술의 그 노안 교정, 다초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렌즈들이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그 주간이나 야간에 선명한 시력이 필요한 직업.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운전이라든지 뭐 버스 운전이라든지 기관사, 항해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직업군을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만큼 뭐 밤이고 낮이고 원거리 시력이 선명해야 되고 또 어두울 때나 뭐 이런 빛이 좀 부족한 환경에서도 뭐 그런 희미한 빛이라든지 뭐 먼 글씨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 이런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굴절형 렌즈가 조금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이 구역에 따라서 단초점 렌즈들이 같이 붙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렌즈의 구조상 그 빛의 손실이 적고 어두운 데 시력이나 뭐 야간 운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품으로 뭐 브랜드라고 써놓은 거는 이건 실제 뭐 사용되는 제품의 예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렌즈 제품들은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옵션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은 고차 비구면 굴절형 렌즈라고 조금 말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근에는 뭐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라고도 하고 또 연속 초점 렌즈라고도 말을 하고 조금 렌즈의 워낙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굴절형 렌즈의 한 특징인데 기존에 이렇게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사용되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와는 다르게 표면에 어떤 구역이나 빗금, 뭐 무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렌즈는 살짝 보이기는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 고위수차, 특히 구면수차라고 하는 독특한 기술을 이용해서 초점을 먼 거리로 맞췄을 때 약간 중간 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 렌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 번짐이 좀 적어서
야간 시력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렌즈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뭐 우리가 완벽한 렌즈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빛번짐이 적고 이런 렌즈들일수록 또 근거리 시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책을 본다든가 핸드폰을 봐야 된다든가 할 때는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선명한 시력이 필요하신 분들, 뭐 직업으로 치면 뭐 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근거리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거리 시력이 좀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형 렌즈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이렇게 실제로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또 출시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택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 렌즈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뭐 용도에 따라서 야간 시력이 중요하신 분인지 근거리에 선명한 시력이 중요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는데 일단은 현재의 시력과 굴절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1.0 이상의 시력은 신중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49살에 시력은 1.5가 나오시고 가까이가 조금 불편해서 수술하러 왔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잘 안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문항 1.0 이상은 신중히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은 노안으로 봐도 아직은 이제 초기에 해당이 돼서 근거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불편한 정도가 이렇게 심하신 편은 아니고요. 또 원거리 시력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이분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근거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거. 그런 효과를 확실히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보다 우리가 좋아지는 게 많고 또 나빠지는 거는 없어야 되는데 이 원거리 시력이 워낙 좋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멀리 보는 게 예전보다 조금 못하다. 또 뭐 야간에 시력이 조금 불편하다. 뭐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서 원거리 시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만큼 신중하게 내가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게 뭐고 혹시 더 불편해지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근시냐 원시냐. 실제 시력이 아까 말씀드린 1.5, 2.0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시 상태예요. 시력 검사해 보면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게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노안만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근시인 상태, 그러니까 평생 오목안경을 많이 써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 그 다음에 또 원시인 경우, 이제 평소에도 약간 볼록한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수술하고 나서 똑같은 렌즈로 똑같이 수술을 해드렸는데 수술하고 나서 해주시는 말씀이 상반됩니다.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되게 좀 특징적인 현상인데 그 근시였던 분들은 안경을 항상 쓰고 있었던 건 되게 불편하지만 가까이 볼 때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잘 보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안경을 벗고 멀리가 잘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반대로 원래 이렇게가 되게 잘 보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맨눈으로 가까이 보는 게 선명함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근시였던 분들은 원래 가까이가 잘 보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가까이 부분에 대한 선명함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부분이고요. 반대로 또 원시인 분들의 경우는 멀리가 되게 잘 보이죠. 보통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이는 굉장히 안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났을 때 가까이가 굉장히 잘 보인다고 그쪽에 가까이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고
또 반대로 멀리에 있어서는 원래도 잘 보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지 않다. 선명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나의 시력이 어땠느냐도 수술 이후에 어떤 결과와 만족도를 예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시가 있으면 난시 교정 기능이 추가된 렌즈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백내장 수술하고 이제 노안 교정을 할 때 수술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 이제 금기 대상에 첫 번째로 들어간 대상이 난시 있는 환자분들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난시를 교정할 기술이 좀 약했기 때문에 난시가 있게 되면 먼 거리든 가까이든 다 퍼져 보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난시 때문에 만족도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년 전에는 그게 이제 금기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노안 교정 다초점 렌즈들이 난시 교정 기능이 추가된 렌즈들이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난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금기 대상은 전혀 아니고 단 수술을 우리가 준비할 때 난시를 수술 전에 있었던 난시를 아예 0으로 만든다. 난시를 완전히 없앤다는 걸 목표로 수술 디자인을 해야 수술 이후에 난시가 없기 때문에 먼 거리와 근거리를 다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시를 완벽하게 교정한다는 걸 목표로 수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진료를 보고 수술하는 주치 의사 선생님의 어떤 몫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환자분과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의 눈에 난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뭐 교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인지 아니면 교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상담을 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50세 미만과 75세 이상은 신중히 이런 나이를 제가 이제 임의로 적은 건데요. 이게 절대적인 금기나 뭐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뭐 30세, 40세 백내장 수술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뭐 80세 이상인 어르신들한테서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하고 만족을 매우 높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이를 50세 미만에서 신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50세 미만이어도 백내장이 뚜렷하게 있고 원시나 뭐 노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불편이 많은 분들이라면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50세 미만인데 뭐 시력은 뭐 1.0이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안이 아직은 초기고 먼 거리 시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젊으신 분들, 50세 미만에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봐라. 내가 수술 이후에 뭐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되게 좋고요. 75세 이상이 절대적인 금기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뭐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백내장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각막이 안 좋으시다든가, 뭐 건조증이 심하다든가, 뭐 녹내장이 의심된다든가, 뭐 황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망막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 이후에 어떤 시력과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75세 이상인 환자분들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다른 기저질환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나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각막의 어떤 흉터라든지 또 황반이나 망막의 어떤 질환, 또 녹내장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때 이제 주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심한 안구건조증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력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다초점 렌즈들은 조금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완벽한 눈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원거리, 근거리 시력을 다 잘 나오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기저질환이나 이상이 있는 눈에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시력이 조금 기대한 것보다 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초점 렌즈가 조금 예민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다초점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사전 검사를 꼼꼼히 해봄으로 인해서 그런 기저 질환이나 어떤 약한 구조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고 상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만약 발견됐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렌즈의 종류와 수술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초점 렌즈가 모두 쓸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다초점 렌즈의 종류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 상대적으로 조금 그 예민하지 않은 관용성이 좋은 렌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절형보다는 굴절형이 그런 이제 관용성이 조금 더 좋은 경향이 있고, 특히 연속 초점이나 그런 비구면 연속 초점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녹내장이나 황반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무난한 시력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술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제 어머니 수술을 오늘 오전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백내장이 있으신지 뭐 몇 년 지켜보다가 이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계획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황반 변성이 조금 있으시고 또 그 당뇨가 있으셔서 아직은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아직은 없는데, 당뇨라는 게 15년, 20년 되면 누구나 그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조금씩 시작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어머니 수술하는 렌즈를 이제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렌즈를 신중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조금 더 관용성이 좋고 황반이나 망막이 안 좋을 때도 무난한 시력을 내줄 수 있는 이제 굴절형 타입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제가 수술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을 저희가 진찰하면서 수술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때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이 있을 때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이 인공수정체가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또 다양한 이제 병원과 선생님들이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학적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과거에 단초점과 그냥 이중초점 인공수정체, 회절형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회절형 인공수정체 다초점 같은 경우는 황반이나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렌즈도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황반에 문제가 있거나 녹내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결과를 좋게 내주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황반이나 녹내장이 있을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세모다, 아니면 틀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렌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술을 생각하고 또 뭐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구체화하고 상담을 통하고 또 렌즈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 특히 주치 수술해줄 전문의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의 눈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내가 놓치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또 내가 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또 내가 나의 취미나 나의 생활 패턴이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잘 같이 상담을 해서 나한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